안녕하세요. 서초구 딸바보입니다. 올해 45살, 닉네임처럼 10살 된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과일 도매업을 하고요. 새벽에 운수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 밥 먹이고 등교시키고 조금 쉬다 과일 가게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8시 퇴근하여 아이 저녁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이불자리 챙겨주고 아이 자는 거 보고 새벽에 과일 떼러 갑니다. 이 루틴이 이제 3년이 되어 가네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아픈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어머니도 많이 고단해 하시네요.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2년 열애 끝에 딸아이가 찾아와 결실을 맺고 잘 살고 있던 중 제가 사업 실패로 인해 집안을 소홀히 하고 부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하는 도중 엄마가 없다며 울면서 전화하는 딸아이의 행동이 많아졌고 애는 뒷전이고 술에 취해 밤늦게서 들어오는 애엄마를 자주 보게 됐으며 나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다툼이 있을 적마다 회피하거나 무능하다며 괄시하는 말을 많이 해댔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빚들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밤낮 할 것 없이 일해서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지만 욕심냈던 내 책임이다 라며 화가 나도 참고 오히려 미안하다 말하며 애엄마를 매번 달랬습니다. 그리곤 더더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가 온 것처럼 몸도 아프고 코피도 나고 그래서 일찍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집은 개판이었고 딸은 소파에 이불도 없이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워 자고 있고 애엄마는 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욕조에서 샤워를 하며 누군가와 웃으며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 목소리. 애엄마는 그 남자에게 자기라고 하며 애교를 부렸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그렇게 서 있다 정신을 차리고 설마 애가 깨서 듣지 않을까 겁이 나서 문을 힘 조절해서 툭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깨워 딸방에서 옷 갈아입히고 다시 재우고 나오니 아무렇지 않게 화장대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눈치가 빠른 편이라 조용한 거 보니 내가 다 들었을 거란 확신을 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를 만나고 생애 처음으로 핸드폰 줘보라고 했습니다. 애가 자던 말던 되려 네가 뭔데 그러냐고 큰소리치면 째려보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 얼굴로 날 보는데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구나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는 말에 위자료나 많이 챙겨주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물으니 자기 인생은 생각 안 하냐고 그러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우리 딸. 이 아이한테는 아빠밖에 없구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애엄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간 사이에 말도 없이 짐을 챙기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만 남기더라고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으라고, 딸은 내가 키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저는 그저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장난감도 모으고 빨래도 개고 저녁 준비도 하면서요. 딸이 집에 왔을 때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엄마 일 때문에 좀 멀리 가야 해서 당분간은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딸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딸 방 문틈으로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어머니도 아버지 병간호로 지쳐 계셨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딸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집에서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있어도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는 걸. 저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제 상황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딸 잘 키우면 되는 거라고 응원한다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애엄마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해 대뜸 욕을 하며 이혼 왜 안 해주냐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딸아이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협박 사건 때문에 애엄마 쪽에서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했고 결국 위자료도 포기하고 양육권도 깔끔하게 저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사업도 잘 되고 새로운 거래처들도 생겨서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딸아이가 하고 싶다던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 집 근처로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딸아이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거실에는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 걸어놨어요. 이사 온 첫날 밤 딸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자기는 아빠랑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선 더 힘내야겠다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딸아이랑 아빠랑 둘이지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꿈도 다 이루게 해줄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니까요. 서초구 딸바보, 오늘도 딸 하나만 보고 달립니다. 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58세 인천 서구에서 중국집을 하고 있는 주방장 겸 사장입니다. 인천이다 보니 중국집이 많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식당이 다 그렇듯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재료 손질하고 저녁 늦게 뒷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했던 제 삶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네요. 남들은 2번, 3번도 가는 장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인상 참 좋아 보인다며 여기저긴 맞선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네요. 그렇다고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저도 요즘 들어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정상이라는 거요. 저에게도 핑크빛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가게 근처에 공사 현장들이 생기면서 홀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배달하던 애들 둘이 홀 서빙을 받는데 점심시간에 배달도 많아지고 홀 손님도 많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홀 서빙을 구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바빠 죽겠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일 마무리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참하고 순해 보이는데 말도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커피를 내미는데 가슴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공과 사, 그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전에 식당 일은 해봤고 집에서 어머니 간호해야 돼서 짧게 일하는 게 좋아서 지원했다더군요. 간절한 건 저였기에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일만 하며 지내던 중 배달 알바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분도 50살이 되도록 혼자 사셨다고 했답니다. 그분이 가게에 들어오시고 뭔가 아기자기한 게 하나씩 생기더니 가게가 그전보다 화기애애해진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첫 월급 다음 날 집에 가려고 가게 문을 잠그는데 그분이 서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니 줄 데 있어서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그만한 쇼핑백을 주며 집에 가서 보라고 하고 가네요. 쇼핑백 안에는 손목 아대 2개. 그날 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대를 차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스칠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데 서로 의식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설레발치지 말자 굳은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붙들고 안절부절하는 그분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오늘 조퇴를 하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저녁 타임만 지내면 되니까 그리하라 했습니다. 가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시간 괜찮냐면서요.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니 술 한잔 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술안주 대충 만들어서 가게 문 닫고 구석자리에서 둘이 한잔하게 됐습니다. 어딘가 안색이 안 좋은 그분은 술만 내리들이키더니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 못 보겠어서 친척이 모시고 갔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달려가 어머니를 지손으로 보내드렸다더군요. 말하면서 서글프게 우는 그분을 보며 저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나고요. 그렇게 하소연하더니 얼굴이 빨개져선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살짝 비틀거리기에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터놓아서인가요? 다음 날부터 서로 눈을 더 많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면 홀에서 날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 자꾸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 아는 지인들이 가게에 오려 됐는데 형님 한 분, 누님 한 분, 그 누님 동생분 이렇게요. 그런데 형님이 자꾸 저에게 동생분을 소개시켜 주려는 겁니다. 쉬는 날 뭐 하냐면서요. 일부러 오늘 온 거라며 내일 같이 바다가서 회 한 사발이 하고 오자면서요. 뭔가 뒤통수가 찌릿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살짝 뿡한 표정으로 그분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했습니다. 가게 끝나는 시간을 맞춰온 거라 직원들 보내고 지인들과 가게에서 한잔하고 다 보내고 뒷정리 대충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 하니 내일 저분들하고 바다 가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피곤해서 못 간다 했더니 그 순간 그분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를 끌어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방어태세로 팔로 막아서 그분 가슴이 팔에 닿았는데 그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호래비 냄새나는 제 집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간 둘이 50평생 모았던 그 모든 것 한 번에 아깝지 않게 탈탈 털어 다 썼네요. 그렇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하며 하루하루 꽃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릉동에 사는 박아삐까라고 합니다. 오늘이 제 70번째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이 대수겠습니까? 그냥 하루 더 늙는 거지.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마트 일 나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어제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사흘 있다 온대요. 남편은 아침 일찍 산악회 간다고 나갔고요.
저보고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생일인 거 까먹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나하고 생일이 이틀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의 생일 때는 아들이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내 생일은 가족들이 다 잊어버렸나 봐요. 칠순잔치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엄마 생일이네. 오늘 뭐 드실래요? 이런 말 한마디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채소 코너에서요. 양파 정리하고 대추 나르고 그랬죠. 손님들 오면 물건 찾아드리고요. 근데 볼 때마다 내 손이 너무 거칠어 보여서 손톱도 따맣고 손가락도 굵직하니 창피해요.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어요. 나보다 10살 어린데 그 애가 오늘 퇴근하면서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줬어요. 언니 생일이라며? 축하해요. 그러면서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족도 모르는데 일터 동생이 알아주니까. 저 평생 제주도 한 번 못 가봤어요.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봤고요.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많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못 해봤네요. 아들 낳아서 대학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뭐가 남은 건지 모르겠어요. 요새 마트 가면 젊은 손님들 손톱에 예쁘게 매니큐어 칠한 거 보이잖아요. 꽃무늬도 그려놓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록달록한 거로요. 근데 우리 같은 늙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무서워 보이려나요? 손님들한테 물건 찾아드릴 때마다 내 손이 너무 더러워 보여서요. 한 번이라도 예쁜 손으로 일해보고 싶었어요. 70까지 살면서 나를 위해 산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집에 혼자 앉아서 빗소리 들으면서요. 뭐 이런 넋두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씁니다. 에레나 차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머리채라고 합니다. 왜 닉네임이 머리채냐고요? 곧 잡을 것 같거든요. 뭘요? 우리 남편은 머리채요. 같이 산 지 19년 됐어요. 근데 요즘 그 인간이 진짜 남의 편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아요. 부쩍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간다 싶더니 회사에 꼴이라도 들였나 봅니다. 제일 수상한 건요. 19년 동안 지 수저 한 번 갖다 놓은 적 없는 인간이 일 끈다고 헬스를 다니겠대요. 헬스를요? 그래요. 이건 지 몸 지가 챙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살면서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저놈의 핸드폰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핸드폰은 왜 잠궈놨냐는 제 말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프로에 치고 다니냐고 큰 소리 치네요. 19년 동안 한 번도 안 잠그단 놈이요. 유튜브에서 내 애인이 바람피는 증거 이런 거 다 찾아봤어요. 거기 나오는 거 우리 남편이 다 하고 있어요. 빼박인데 증거가 없어요. 에레나 차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물어보자니 또 큰 소리 칠 것 같고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머리채 잡고 싶네요. 저놈의. 안녕하세요. 27살 갓 전역해서 키즈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김알바입니다. 고민 사연입니다. 군대를 늦게 간 편이고 너무 적성에 맞아 건강하게 지내다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군대 루틴을 지키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키즈카페에 알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곳이라 직원은 엄마 친구분 따님이 매니저님으로 있고 스태프 저까지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일하러 간 날이 주말이었던 터라 지옥을 맛봤기에 평일은 수월했습니다. 아직 파이팅이 넘치는 시기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를 운동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한 명 한 명 다 땀날 때까지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 덕에 어머님들이 좋아를 해주셨고 개인 팁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쳐다만 보고 다가오지 못하는 남자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소극적인 아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 괜찮다고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어울리는 척하면서 또 외곽으로 빠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죠. 마감 시간도 다가오고 그 아이 옆에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그 아이한테만 신경 썼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한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지갑에서 5만원권 2장을 꺼내주시는 겁니다. 아들 챙겨줘서 고맙다면서요. 저는 너무 큰 금액이다 사양하겠다고 했더니 극구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고요. 생일 파티나 빡세게 놀아주거나 그럼 간혹 팁을 받곤 했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 직원들 커피나 사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모습을 지켜보셨는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매니저님이 뒷정리를 저 혼자 하라는 겁니다. 직원들이 다 떠난 키즈카페에서 청소며 정리며 혼자 다 했습니다. 내가 팁을 받아선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님이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대뜸 어머니들 꼬셔서 팁 받으면 좋냐며 그딴 행동 다신 하지 말라며 핏대세워 소리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매니저님이시고 엄마 친구분 따님분이시니 꾹 참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빨리 티를 입으려는데 매니저님이 다가오던 뒤에서 나를 껴안는 겁니다. 왜 이러시냐고 뿌리치렸는데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제가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밖에서 소리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이게 말로만 듣던 사이코패스인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내 몸을 더듬거리더니 너가 다른 여자 보고 웃는 게 싫었을 뿐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이라도 되냐고 뭐 하는 거냐고 비키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아래 위로 내 몸을 만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랬다고 엄마한테 말할 수 있냐면서요. 엄마들 우정에 금가게 만들 거냐면서요. 그래서 알았다고 진정하라며 내보내려는데 빠르게 다가와 입을 맞추는 겁니다.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일할 때 아이들 보면서 눈웃음 치던 그 매니저님이 지금 저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좋아하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가지고 싶었답니다. 자기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가진다면서요. 같이 밥 먹자는 거 약속 있다고 하고 도망쳐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까지 달려나와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며 토닥이는 엄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만 입 다물면 돼. 저러다 말겠지.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는 지옥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원이나 어머니들이랑 말만 섞어도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어디서나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을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 새끼는 행복한 고민이랍니다. 그런 여자는 너가 강하게 나가야 개갱한다나?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일을 나갔습니다. 일부러 여자 직원들이랑 하하 떠들고 놀았고 어머니들 앞에 가서 재롱도 부리고 아주 얼굴이 뻘개져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마감하고 청소 혼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나 병장 만기 전역한 남자야. 그깟 부조리 급도 안 된다면서 정신을 단련시켰습니다. 청소 다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또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보라고 우통 시원히 까줬습니다. 그리고 눈빛 한번 쏴주니 불면 움찔했어요. 내가 강하게 나가니 본인도 쫄았겠죠. 그래서 뭡니까 목소리 깔고 말하니까 자기 보란 듯이 오늘 그런 거냐면서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닫힌 문에다 어깨를 밀고 턱을 잡아 올려 키스를 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요. 처음엔 놀라는 것 같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 차리고 입을 떼고 쳐다보면서 내가 우스워? 내 마음 가지려면 행동 똑바로 하라며 직격탄 날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바지를 벗으니 뒤로 돌아서 나가더군요. 전 아무렇지도 않게 옷마저 갈아입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과 너무 간만이었던 그 키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계속 날 보면 그 특유의 눈웃음으로 다정하게 굽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친 걸까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 받아줄까요? 안녕하세요. 진주에 사는 48살 쌤이라고 합니다. 요즘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어요.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 거라고
학원 말고 과외도 받고 싶다고 며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조금 덜 쓰고 살더라도 과외를 시켜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변에 이런 일에 아주 빠삭한 엄마가 한 분 있어서 그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과외 선생님을 구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도 저도 집으로 오시는 과외는 처음이라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집 청소를 싹 하고 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21살 명문대생 선생님인데 우리 애가 두 번째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과외받고 있는 학생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기대가 됐어요. 다행히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한 선생님이 오셔서 안심이 됐어요. 딸아이와도 말이 잘 통하고 첫날인데도 학원 선생님보다 낫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딸은 생애 첫 과외를 받게 됐어요. 주에 한 번이라 뭐 그리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딸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달까요? 뭔가 전보다 확실히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수업이 끝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딸아이 방문이 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을 확 열어볼 수도 없고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웃음소리도 나는 것 같고 공부도 하는 것 같고 듣다가 그냥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날따라 남편은 왜 이렇게 늦는 건지 어서 저녁을 차렸어요. 밥하는 소리 들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밥을 다 차리고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뭔가 부스럭거리더니 딸아이가 후다닥 달려와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밥 먹으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과외 선생님과 함께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도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대뜸 감사하다고 하셔서 얼른 밥 떠서 수저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딸 옆으로 가서 앉더니 넉살이 좋은 건지 둘이 저렇게 많이 친해졌다는 게 조금 걱정됐어요. 선생님이 너무 밝으셔서 너무 잘 웃어주셔서 우리 딸은 왜 자꾸 저리 부끄러워하고 볼이 빨개지는 건지 엄마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어요. 밥 먹으면서 선생님한테 좋은 학교 가셔서 좋겠다고 부모님들이 기뻐하셨겠다고 했더니 딸이 엄마 그런 말 실례야. 선생님 어머니 안 계셔 하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석 달 조금 지났는데 집안 사정까지 다 할 정도로 친해졌다고? 주에 한 번 보는데? 제가 너무 꽉 막힌 건지 요즘 아이들이 빠른 건지 분명 제 말에 맞은편 식탁에서 저를 때려보는 우리 딸은 과외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선생님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 다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공부도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딸애가 왜 그렇게 쭈뼛쭈뼛 했는지 과외 있는 날은 집에 일찍 와서 자기 방 청소를 그렇게나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선생님은 가셨고 저는 설거지하고 과일 깎아서 딸아이 방으로 갔어요. 똑똑 노크하고 방문을 여니 전화기를 후다닥 끊더니 감추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누구야? 친구야? 왜 전화 안 받아? 과일만 주고 나갈 건데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사춘기가 온 건지.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 끝에 딸이 더 원한다면 학원을 하나 더 끊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딸아이에게 말을 꺼냈죠. 역시나 아주 큰 전쟁을 치렀고 딸은 울면서 학교에 갔어요. 그 후 저는 진이 빠져 하루 종일 아침 먹은 것도 안 치우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과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됐다고 그간 감사했다며 갑작스레 이렇게 된 거 죄송하니 한 달치 과외비는 드리겠다고 한 달 못 재운 것도 괜찮다고 아이가 혼자 공부도 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끌고 갈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역시나 한동안 우리 집엔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하루 종일 딸이 저와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요. 미워도 내 새끼니까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딸아이가 10시간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톡도 안 보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애를 어떻게 보는 거냐며 또 한바탕 했어요. 남편은 딸아이 방에 들어가 서랍이란 서랍을 다 뒤지며 난리를 쳤죠. 딸아이가 청소도 자기 손으로 한다고 절대 자기 물건 만지지 말라고 난리를 치기에 저는 손도 못 댔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잠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세상에, 과외 선생님이랑 찍은 스티커 사진과 편지들이 나왔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과외 선생님은 우리 딸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딸이 혼자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내 딸이라고 편들고 싶은 건지 자꾸 답장 주며 여지를 주는 과외 선생님이 밉더라고요. 편지 내용도 네가 몇 점 맞으면 선생님이 영화 보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20살까지 기다릴게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언젠가는 우리 딸도 남자친구를 보여주는 날이 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빨리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날 딸은 남편한테 엄청 크게 혼이 났고 좀 수그러든 것 같았어요. 먼저 말 걸지는 않지만 묻는 말에는 대답 잘하고 귀가도 학원 끝나고 일찍 하고요. 그 선생님과도 연락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과외 선생님을 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어떤 중년 남성분과 함께 있더라고요. 아버지신가 보다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남성분의 옆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기시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 번. 이번엔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그 두 분이 커피를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그분의 정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그분이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그렇게 좋아했던 그 선배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는 여전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분이 그 선생님의 아버지라니. 딸아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제 첫사랑이었다니. 그것도 딸아이와 저 똑같이 5살 차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자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분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1학년이었고 그 선배는 재수를 하셔서 4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버스를 타려는데 지갑을 안 들고 온 걸 깜빡했더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뒤에서 2명이요 하시면서 카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 선배셨죠. 집이 근처라 버스 정류장이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집에 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차비를 자기가 내준다고 하셨어요. 그 자상함에 저는 그날부터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분 주변엔 여자도 많았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연예인만큼 유명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선배였죠. 그렇게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길거리에 술에 취해 앉아있는 그 선배를 보게 됐어요. 부축해서 선배 자취방으로 데려다줬어요. 선배가 술이 취하긴 했지만 제가 쌤미인 걸 아시더라고요. 자취방에 가서 선배를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이랑 손을 닦아드리고 가려는데 선배가 확 잡아당기더니 저를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가지마 쌤미야 라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같이 있게 됐고 학교도 안 가고 둘이 알콩달콩 이틀을 뒹굴뒹굴하면서 지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내가 좋아하던 이 선배랑 지금 한 이불을 덮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놓으면 사라질까 이틀을 그렇게 꼭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며 집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자취방에 갔는데 어떤 여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조금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목소리를 들어보니 같은 학교 선배 언니였어요. 둘이 다투는 대화 중 그 여자가 소리쳤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첫사랑이 아팠지만 너무 좋아해서 그 아픔마저도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 줬는데 이제 난 어떡하나. 한동안 많이 슬퍼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선배를 피해 다녔고 선배는 군대에 갔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완전히 헤어졌지요. 훗날 친구한테 들으니 그 언니가 그 선배를 잡으려고 거짓말을 친 거래요. 둘은 잔 적도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후회가 됐어요. 어느 날 전역했다고 해서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그분이 해외로 가는 바람에 결국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 와서 다시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분을 다시 봤어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마주쳤고 어색하게나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본 순간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카드를 찍어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 술이 취해 저를 붙잡던 그 손길, 가지마, 쌤미야 하던 그 목소리, 이틀 동안 둘이 안 떨어지려고 요리할 때도 붙어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회상만으로도 너무 설렜어요. 다시 보고 싶었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을 보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 딸아이한테는 과외 선생님 만나지 말라고, 나이차도 있고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옛 연인 생각에 이렇게 설레고 있다니, 하필이면 왜 지금인가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시 만난 게 지금이어서 딸아이의 첫사랑, 그리고 제 첫사랑이 바로 그 부자라는 게, 어머니로서는 딸을 말려야 하는데 한 여자로서는 제 마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딸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만 그분 생각이 나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사는 55세 캠핑장입니다. 조그맣게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풀 영업을 하나 보니 격주로 쉬다가 근처 세차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직원을 더 뽑아서 이제 주에 한 번 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도 내년에 대학 가고 애엄마도 친구들 모임도 많아지고 쉬는 날 혼자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나 한번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낚시, 운동, 러닝, 골프 다 생각해봤지만 딱히 재밌을 것 같지 않더군요.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가 집 청소를 하는데 붙박이 장 안에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학교 다닐 때 캠프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사놓고 몇 번 쓰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나 펴보고 싶어 근처 캠핑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장박까지 할 수 있고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몇 년 만에 펴보는 텐트라서 혹시나 망가져 있지 않을까, 창피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제일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멀리 장박 텐트 하나 있고 주변에 숲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서 폴대를 낀 다음 그 다음 생각해보니 저도 텐트를 쳐본 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길이가 다른지, 이건 또 뭔지 어리버릿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낑낑대고 포기하려는 찰나 저기 보이는 장박 텐트에서 한 아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텐트 치는 것 좀 도와드리겠다며 뭐가 쑥쑥 들어가더니
둘이 영차해서 텐트를 일으켜 세웠더니 작은 텐트 하나가 우뚝 서는 겁니다. 기대한 만큼의 크기가 아니라 조금 창피했어요. 분명 비싸게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실망했어요. 도와줬는데 고장 요만하다니. 저기는 저리 으리으리한데. 그런 내 모습을 보더니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면서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어쩌저찌 텐트팩까지 뚝딱 해치우고 쿨하게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매점 가서 커피라도 사줘야겠다 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기 전에 부랴부랴 매점으로 갔습니다. 힘들게 텐트 핀나 자고 가야지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라면, 밥, 소주도 한 병, 그리고 그 아가씨 거 커피도 하나. 날이 저물기 전에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뛰어서 텐트에 도착했어요. 우선 냄비에 생수를 따르고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도 무섭더라고요. 산이라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물 끓이는 동안 커피 갖다 줘야겠다 생각에 저 멀리 있는 텐트로 뛰어갔어요. 텐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천둥 번개가 쾅 하고 크게 쳤어요. 달려가다 깜짝 놀라 어이쿠 했더니 텐트 안에서 엄마 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 저 옆 텐트라고 아까 고마워서 커피 좀 사왔다고 하니 텐트를 열어주는데 얼굴이 창백한 게 많이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그칠 빼라고 괜찮다고 말하고 커피 주고 가려는데 내 팔을 접더니 무서워서 그러는데 비 그칠 때까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 줄 순 있는데 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두고 왔더니깐 그럼 같이 가서 불 끄고 같이 오자며 팔을 잡고 안아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아가씨 우산을 같이 쓰고 내 텐트로 갔습니다. 우산이 너무 작고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쓰는 둥 마는 둥 비 다 맞고 내 텐트 도착해서 불 끄고 챙길 거 챙겨서 옆 텐트로 다시 갔어요. 비는 더 많이 오고 우산이 하나라 붙어서 이동하는데 어찌나 내 팔을 꽉 잡았는지 내 팔에 그 아가씨 심장 소리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옷은 다 젖고 춥기도 하고 둘이 난로 앞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텐트를 치는 빗소리와 같이 둘이 웃었어요. 이런 거 무서워서 장박 어떻게 하냐니까 천둥 번개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칠 줄 모르는 빗속에서 둘이 라면 끓여서 소주 한잔 했습니다. 하필 덮을 이불이 하나라 옆에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아가씨도 매주마다 와서 1박하고 간다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여기 와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간다고. 저도 취미가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춥고 술이 들어가선가 눈꺼풀이 총근만근이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만 자자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캠핑이라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둘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덮는 이불이 하나라 조금 붙어서 이불 같이 덮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나. 이제 살짝 정신이 들었을 때쯤 뭔가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그 아가씨가 날 껴안고 나한테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조금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박차고 일어나면 아가씨가 민망할 것 같고 조심히 일어서자니 내가 깔리다시피 포개져 있어 움직이는 순간 아가씨가 깰 건데 그것보다 문제는 아가씨 다리가 내 중요 부위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언제부턴 건지 반응이 와 있는 상태라 이걸 뭐 어찌 해야 하는데 그 아가씨가 몸을 비비는 겁니다. 깨있던 건지 참고 된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날 도와준 사람, 처음 본 사람,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어요. 그리고 몸을 살짝 일으키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아가씨가 추워요 하면서 몸으로 더 파고드는 겁니다. 이건 뭐 어찌할 수 없고 머리까지 줍혔을 정도였어요.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 4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린 아가씨와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머리론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몸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차라리 더 자자 생각에 그렇게 억지로라도 잠을 잤고 한참 후 눈 떠보니 그 아가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그 아가씨는 덕분에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하게 잤다면서 다음 주에 또 올 거냐며 다시 꼭 오라고 그러더군요. 텐트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우리는 다음 주를 기억하며 헤어졌습니다. 참 아찔한 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동작구에 사는 49살입니다. 쇼핑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남편이랑 동갑이고 아이는 10살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워낙 존재감 없는 조용한 성격이라 말주변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다들 착한 언니, 착한 동생, 착한 아내, 착한 엄마. 수식어가 무조건 착하다예요. 어느 날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다 잠깐 앉아서 TV 보는데 요즘 오픈 채팅방이 문제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게 뭐지? 신문명은 일찌감치 잊은 지 오래라 호기심이 생겼죠. 모자이크 중에 딱 하나 보인 단어, 돌싱. 왜 그랬는지 바로 폰 켜고 톡에 들어가서 돌싱을 쳤어요. 세상에나 몇백 개 방들이 우수수 쏟아지는데 너무 놀랐어요.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사는 지역명이 보여서 바로 들어갔어요. 닉네임, 사는 곳, 나이 순으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라 좀 두려워서 다르게 적었어요. 피양새, 동작구, 45.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는데 그게 웃기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절주절 가입 인사를 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았지만 뭐 어차피 익명인데 하면서 활기차게 채팅했어요. 그런데 거기 동갑 남자애가 저한테 유독 잘해주는 거예요. 말도 잘 받아주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며칠을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수다 떨었어요. 점심 뭐 먹었는지 사진도 보내고 뭐 한다 뭐 했다 조잘조잘 밤새 떠들었죠. 그렇게 지내다 소규모 번개가 잡혔어요. 익명인 줄 알았는데 몇 명이서 직접 만난대요. 겁났어요. 설마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떡해.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나한테 잘해줬던 동갑이 그 애가 자기도 간다면서 계속 저한테 나오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심하게요. 순간 망설였지만 나이 속인 거랑 결혼한 유부녀가 미쳤냐며 다짐했죠. 일하고 있는데 하얀 블라우스 입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손님이 오셨어요. 블라우스 밑단이 다 풀렸다고요. 어찌나 성질을 내던지 주변 매장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들 특이죠.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부터 지르잖아요. 향수 냄새 나는 거 보니 어제 한 번 입었으면서. 별 수 없어요. 네네, 환불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환불해주겠다는데도 마치 지는 잘못 없다. 이 집 옷이 구린 거다. 나불나불. 머리 끝까지 화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앞 매장에서 들리는 소리. 너는 너무 착해서 맹추 같다 나. 순간 울컥거더라고요. 삼겹살 사가서 가족들이랑 먹어야지 하고 마트 가서 삼겹살 사고 또 뭐 필요한 거 있나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랑 밤낚시 가고 있다고 어제 말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채팅에 빠져서 제정신 남정신 아니었던 건 맞지만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왜 안 데려가는지. 저게 남자들만의 의리라나? 매번 아들 있는 친구들끼리 저리 다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삼겹살은 이왕 샀고 나까지 환불지러진 말자 싶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오는 버스에서 폰 보다가 오프 채팅방에 수십 개의 톡을 보고 들어가 봤어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 많은 읽지 않은 글 중에 애타게 나를 참는 그 애. 제발 한 번만 용기 내서 나오라고. 근데 이젠 너도 작장하라며 저런 사람들은 네가 뭔 짓을 해도 절대 안 나온다며 비아냥거리는 그년 톡만 안 봤어도. 무슨 오기인가 아님 그렇게 멀지 않아서였던가 저렇게 애절하게 날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인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떨리는 마음 잡고 이미 모여있는 그들한테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다가올수록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붙잡고 식당 문 열고 들어갔어요. 웬 동네 아줌마 아저씨? 40대 50대 방이라 그런가? 다들 편한 차림에 배도 나오고. 저는 그래도 옷매장을 다녀서인지 내 나이로 안 보인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 이왕 온 거 이따 가자.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있으니 여기저기서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다들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서인가 제가 와도 뭐 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주는 술 받아먹고 있다 보니 아참, 그 애는 이 중에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나마 여기 중에서 어려 보이는 사람이 저기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언니한테 붙잡혀서 둘이 따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쟨 오라놓고 아는 척도 안 하네. 괜히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10분만 있다 가자 했죠. 회비는 내일 받는다니까 분위기 깨지 말고 몰래 나가자 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어수선해지더니 왜 이제 왔냐며 다들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가려는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어딜 가냐며 앉으라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웃는 거예요. 그 애였어요. 잘생긴 얼굴에 어깨도 넓고 덩치도 크고 얼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들 친한 건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엔 꼭 이 애가 껴있더라고요. 아, 나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술도 먹고 피곤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때 나한테 얼굴 들이밀더니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따라 나졌어요. 따가운 여자들의 시선을 받으면서요. 거기 중에 좀 날라리 같은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 비아냥거렸던 그년 같았어요. 나가려는 뒷전에다가 그 애가 뉴페라 신경 써주는 거라면서 그 애 스타일 아니라면서 또 비아냥. 아주 주둥이를. 휴. 그렇게 마트 가려고 나오니까 시원하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빈속에 술을 마셨는지 어지럽기도 하고. 비틀거리니까 잡아주더라고요. 손이 어찌나 큰지 제 팔뚝을 접었는데도 손이 남았어요. 그렇게 끌려가던 마트에 들어서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계산하려는데 자기 지갑이 가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내겠다고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려는데 술도 올라오고 정신없어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봉지를 꺼내서 그 애한테 주고 다시 잘 찾아보니까 지갑이 있어서 계산하고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데 그 애가 갑자기 이게 뭐냐면서 묻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삼겹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다니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애처럼 웃는 게 왜 설레었을까요? 귀엽다면서 머리 헝클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가오더니 우리 집에서 삼겹살 같이 먹을래? 라는데 그 순간 블랙아웃이 왔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노래방 갈 사람들은 가고 쫑나는 분위기에 그 애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저를 끌고 그 무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일탈을 하고 싶은 건지 속이 아파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따라 나섰어요. 넓지도 작지도 않은 빌라.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남자 집 치곤 엄청 깨끗하고 디퓨저 향도 너무 좋고 뭔가 집이 야획해 느껴지더라고요. 삼겹살은 너 나중에 먹으라 하고 냉장고에 있는 귤 샤인머스켓을 가져왔길래 소파에 둘이 앉아서 TV 보며 맥주를 마셨어요. 맥주 한 모금 마시니 귤을 까서 입에 넣어주는데 야릇한 기분에 미치겠더라고요. 이 순간은 모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뭔가 사랑받는 기분이 날 지배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귤을 잡고 입에 넣으려고 장난치다가 손을 잡았는데 그 애가 손을 꽉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러더니 짧게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떼서 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깊게 다가와 그렇게 그 애와 키스를 했어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키스 5년도 넘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술기운 때문인가 저도 적극적으로 그의 다리에 올라타 꽤 긴 시간을 뜨겁게 사랑받았어요. 40대 중후반은 성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몸살이 날 정도였어요. 쓰다듬는 손길, 중간중간 너무 예쁘다며 속삭이던 그 숨결까지도 모든 게 너무 좋아서 다시 여자로 태어난 것만 같았어요. 꿈에서 깨어 집에 돌아오는 택시에서 잠시 잊었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이 날 마주했죠. 좀 전에 그 일들이 꿈이고 이 어둠이 현실이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잘 들어갔냐면서 언제 다시 볼 수 있냐고 하네요. 집에 와서 씻으며 곳곳 보이던 그 흔적들. 뭐 어차피 남편은 내 몸에 관심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이중생활. 그 이중생활도 솔직하지 못한 이 꿈은 어찌하면 좋을까요?